안녕하세요. 유한타증권에서 제약바이오 담당하고 있는 하현수라고 합니다. 보로너에 관련돼서 커버리지 게시를 해서 자료를 작성을 했고요. 자료를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일단은 EGFR 시장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EGFR 시장은 비소세포 폐암에서 국내에서도 가장 잘 알려져 있는 돌연변이고, EGFR 같은 경우는 특히 보시는 것처럼 초기 비소세포 폐암보다는 전이성 비소세포 폐암에서 월등히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전이 비소세포 폐암에서 가장 주요한 돌연변이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EGFR 돌연변이 자체가 전이를 촉진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전이성 비소세포 폐암을 더 많이 초래를 한다. 그리고 보통 항암 치료 같은 경우는 전이가 되거나 또 재발암 환자들에서 투약이 되는 걸 고려했을 때 항암제 시장에서 그 EGFR 시장 자체가 거대한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EGFR 시장은 현재는 그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가 대부분 사용되고 있고,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는 또 특이한 거는 보통 항암제들이 미국 시장 비율이 거의 보통 50% 이상 시장을 차지할 정도로 거대한 거에 비해서 타그리소 같은 경우는 지역별로도 좀 균등한 매출을 보이고 있고, 이런 특성은 EGFR 시장 자체가 중국이나 일본, 한국 같은 동아시아에서 발생 빈도가 높은 특성이 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미국은 높은 가격으로 시장을 많이 차지를 하고 있고, 국내 같은 경우는 가격이 높은 편이기도 하지만 워낙 그 많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타그리소도 표적 항암제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 중에 가장 대표적인 한계점인데, 타그리소 같은 경우도 내성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타그리소 내성 같은 경우는 일단 가장 많이 잘 알려져 있는 거는 매트 수용체가 많이 생기는 매트 과발현, 아니면 EGFR의 또 특성이 새로운 추가적으로 C797S 돌연변이가 가장 대표적인 변이로 잘 알려져 있고, 매트 변이 같은 경우는 아미반타맙이나 아니면은 사브레티닙 같은 매트 억제제들과 병용을 해서 극복을 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되고 있고, C797S 돌연변이 같은 경우는 4세대 EGFR TKI에 대해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C797S 돌연변이는 기존 돌연변이와 같은 곳에 발생하는 시스 돌연변이하고 다른 반대쪽에 발생하는 트랜스 돌연변이 두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은 C797S 돌연변이 같은 경우는 시스형 돌연변이가 대부분이 발생을 하고, 이런 경우에는 두 가지를 모두 다 억제할 수 있는 4세대 EGFR TKI가 필요하다라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4세대 EGFR TKI가 현재 없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언맷 니즈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로노이가 주요 파이프라인들이 여러 개 있지만, 제가 이번에 자료를 작성하면서 작성한 거는 EGFR TKI 두 가지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주로 작성을 했고, 가장 대표적인 파이프라인은 VRN11이라고 해서 C797S 돌연변이를 이중 돌연변이를 표적으로 하는 항암제고, 지난 6월 말에 국내에서 임상을 신청을 했고, 7월에는 대만, 연말에는 미국에서 원비까지 추가해서 임상을 시작할 계획이고, VRN11 같은 경우는 빠르게 임상이 좀 진행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원비를 공시에서 본 것처럼 원비를 내년 초부터 바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초기 용량에서 얼리 단계의 용량에서 코호트부터 원비로 확장을 한 임상을 시작할 거라고 보고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보시는 것처럼 그림이 조금 작아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VRN11 같은 경우는 3mg/kg에서도 종양을 완전히 억제를 했었고, 30mpk까지도 전임상을 진행한 걸 봤을 때 10배 용량을 증가를 했어도 그다지 독성이 나오지 않았다. 이 이상에서 독성이 나온 걸로 좀 추정이 되고, 이런 걸 봤을 때 유효 용량과 독성 용량 간의 배수는 한 10배 이상, 최소 10배 이상은 될 거다라고 보고 있어서, 임상을 시작하는 초기 용량, 가장 첫 번째 용량 같은 경우에서도 조금만 용량을 증량을 하게 되면 이제는 효과를 볼 수 있는 용량으로 돌입이 되고, 그런 거 단계부터는 원비를 시작을 하면서 임상을 확장을 할 계획이다 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타그리소가 또 뇌전이에서 원래 효과가 있는 약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는데, 타그리소보다도 뇌전이에서 더 낮은 수준으로 종양을 억제하는 효과를 보여주는 거 봤을 때 뇌전이에서도 효과적인 약물이다 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것도 6월 말쯤인데 C797S를 타겟으로 하는 항암제를 개발하는 곳들이 좀 여러 군데가 있고, 미국에서 대표적으로 블랙 다이아몬드 테라피틱스랑 블루프린트 같은 곳들이 유명한데, 6월 말쯤에 블랙 다이아몬드 테라피틱스가 거기에 EGFR TKI 파이프라인인 BDTX-1535에 대해서 데이터를 발표를 했고, 데이터는 한 50%의 환자들은 ORR을 PR을 보였고, 나머지 6명의 환자들 같은 경우는
안정병변을 보이면서 DCR 100%라는 이제 고무적인 효과를 발표를 했었고, 그거에 힘입어서 이제 블랙 다이아몬드 테라피틱스는 200% 이상의 주가 상승을 당일에 좀 기록을 하는 좀 놀라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반면 이제 블루프린트가 하고 있던 이제 이중 돌연변이 타겟인 BLU 701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 이제 발표를 하면서 이제 백업 물질이었던 이제 525로 개발 물질을 교체를 하는 걸 발표를 했고, 이런 차이점은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블랙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는 이제 종양을 완전히 억제하는 효과들을 DC 모델이나 LC 모델에서 다 보여줬고, 그에 비해서 이제 블루프린트의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종양을 완전히 억제하는 효과를 보이진 못했고, 용량을 증량을 해도 계속 실패하는 효과들을 보였다는 것에서 전임상 단계에서부터가 이제 블루프린트의 데이터 자체가 이제 종양을 완전히 억제하는 데 좀 무리가 있었다. 반면 이제 블랙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는 종양을 완전히 억제한 효과들을 좀 기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임상까지 이어졌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블랙 다이아몬드의 이제 전임상 데이터 같은 경우는 앞서 보신 것처럼 이제 뭐 VRN11의 전임상 프로파일과 비슷한 효과를 보이고 있고, 용량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안전성 측면에서도 VRN11이 더 강점을 가지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C797S 이중 돌연변이 시장에서 VRN11이 뭐 글로벌 수준의 경쟁력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VRN11은 뭐 이번에 유상증자에서 밝힌 것처럼 이제 임상을 좀 공격적으로 진행을 할 계획이고, 이제 현재 뭐 지오트립 정도가나 뭐 타그리스 정도가 사용되고 있는 이제 희귀 EGFR 돌연변이나 아니면 이제 1차 치료제 시장까지도 향후에 좀 진출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하고 있고, 특히 1차 시장 같은 경우는 워낙 글로벌에서 그 시장성이 큰 시장이다 보니까 이제 이거에 대한 좀 기대감도 향후에 가질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에 이제 뭐 EGFR 엑손 20 탑입 표적 항암제인 이제 VRN07, 이제 현재 뭐 오릭에서 사가서 이제 오릭에서 임상을 하고 있고 오릭 124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도 이제 하반기에 에스모에서 뭐 임상 데이터를 좀 발표할 거다라고 좀 예상이 되고 있고, 최근에 오릭이 뭐 지난해는 화이저로부터 투자를 받았고, 그다음 지난 6월에는 이제 미국의 유명 VC인 뭐 프레이즈나 벤록 같은 데서도 이제 거의 뭐 천억 원 수준의 이제 그 추가 투자를 유치를 하면서 이런 것들이 오릭 114에 대한 이제 기대감을 좀 보여주고 있고, 기대를 좀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엑선 20 같은 경우는 현재 뭐 시판 중인 약물은 이제 다케다의 엑스키비티랑 그 존슨앤존슨의 리브리반트 두 개가 있고, 이들 같은 경우는 뭐 다케다 거는 ORR이 워낙 좀 낮은 양점이 있고, 이제 리브리반트 같은 경우는 주사제라는 단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40% 정도의 ORR은 뭐 다케다 거보단 괜찮지만 이제 뇌전이에 대해 효과를 좀 기대하기 어렵다, 이런 것들이 좀 약점으로 좀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뭐 엑손 20 삽입변이에서는 이제 컬리넌의 지팔러티닙이 가장 좀 좋은 임상 데이터들을 보이고 있고, 뭐 지팔러티닙 대비해서 이제 비교한 전임상 데이터, 오릭이 했던 전임상 데이터에서 봤을 때 오릭 114가 이제 지팔러티닙보다도 더 우월한 전임상 데이터들을 보여주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최소 지팔러티닙 이상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오릭이 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진행된 뭐 키놈 선택성에서도 이제 온 타겟이나 오프 타겟에서도 강점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표가 뭐 하반기에 있을 건데, 거기 가장 좀 주목해야 되는 발표 중에 하나는 이제 뇌전이 환자에 대한 효과들이 발표가 있을 거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 오릭은 뭐 자사 파이프라인 소개에서부터 오릭 114의 강점으로 뇌전이의 효과를 꼽고 있고, 그런 걸 봤을 때 뇌전이의 효과를 발표를 할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EGFR 같은 경우는 뭐 워낙 전이를 촉진하는 것도 있고, 특히 뭐 폐암 같은 경우가 뇌전이 빈도가 워낙 높은 암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EGFR TKI 표적 항암제 시장에서 뇌전이의 효과는 워낙 중요하고, 타그리스가 대표적으로 가장 성공한 이유 중에 하나도 뇌전 효과를 들고 있는데, 이제 뭐 전임상 데이터들에서 봤을 때, 세포 실험이나 전임상 데이터를 봤을 때 이제 뭐 다케다 거나 아니면 타그리스 대비해서도 뇌전이에 대해서 효과를 좀 보이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마지막으로 이제 VRN07 같은 경우가 현재 오릭에는 이제 글로벌 권리를 판매를 했지만, 그 중에서 이제 중화권 권리는 좀 빠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릭의 임상 데이터가 나오고 나서부터는 중화권 권리에 대해서도 이제 판매가 좀 가속화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앞서 보신 것처럼 EGFR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의 비중이 워낙 좀 큰 시장 중에 하나고, 거기다가 이제 임상 일상 데이터들을 좀 보유하고, 특히 뭐 뇌전이의 효과를 확인한 후에 판매를 했을 경우에는 과거 오릭에 팔았던 것보다도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판매를 좀 가능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것도 추가적으로 뭐 오릭을 통해 들어오는 마일스톤이나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뭐 오릭의 지분 가치 상승도 있겠지만, 가장 큰 이제 현금 유입의 가능성이 높은 거는 이제 추가적인 중국 지역에 대한 권리 이전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는 이제 10만 원 매수 의견으로 이제 커버리지를 게시를 하는데, 이제 목표 주가 같은 경우 현재 주가 대비해서 거의 뭐 2배 수준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VRN11의 C797S 돌연변이에 대한
시장에 대해서 좀 추정을 했고, 현재 뭐 C797S 같은 경우는 시판 응용 의약품이 없다 보니까 이제 가장 빠른 시판도 중요하고, 특히 뭐 뇌전이의 효과를 보이고 뭐 경쟁 약물 대비해서도 우위를 좀 증명하는 것들이 중요한데, 일단 전임상 데이터를 봤거나 현재 뭐 BDTX 데이터랑 비교를 했을 때도 우위에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엑손 삽입 같은 경우도 이제 오리게 데이터들이 하반기에 나올 거고, 이거 같은 경우도 현재 보이는 것처럼 엑스큐비티보다 더 월등한 데이터들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목표 주가는 이제 하반기에 임상 데이터들이 공개가 되고, 그 다음에 뭐 내년부터 임상 원비상을 시작을 하고, 이런 것들이 점차 하반기에 강력한 모멘텀으로 좀 작용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동사 같은 경우는 이거 외에도 뭐 헐투 표적 항암제인 뭐 VRN10 같은 경우도 이제 GLP 톡스가 연말에 좀 완료가 될 거고, 이제 그 헐투 같은 경우는 현재 뭐 헐투 약품들이 많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또 로슈가 중국에서 그 파이프라인을 사가는 걸 봤을 때 여전히 뇌에 효과가 있는 헐투 약품에 대해서는 수요가 아직도 견조하게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어서 향후에 뭐 헐투에 대한 또 기술 이전 가능성도 높게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은, 이제 하반기에 워낙 VR은 특히 07에 임상 데이터 발표가 있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동사의 약물 설계 기술을 판단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제 시험대에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까지 나오는 데이터들이나 전임상 데이터들을 봤을 때는 충분히 기대를 할 만한 데이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VRN12 같은 경우도 워낙 전임상 데이터에서 고무적인 데이터들을 보여주고 있고, 이제 임상을 빠르게 좀 진행을 할 거다 보니까 이제 올해 하반기 내년까지 이제 VRN12 관련된 모멘텀도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제 목표 주가 10만 원과 매수 의견으로 제시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